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원클릭을 활용해서 데스크에서 어떤 업무들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진료팀에 있다가 데스크로 업무 이동을 하면서 데스크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됐지? 라는 내 후배의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데스크에서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지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환자가 내원했을 때 흐름을 잘 보시면 돼요. 일단 환자가 내원하시면 접수를 하시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진료를 보실 것이고, 그리고 데스크에서 보험 청구를 할지 사전 등록을 할 거고, 그리고 나서 수납하고 가시겠죠. 자, 이때 수납했을 때 기타 사항의 서류들이 아마 좀 있을 거예요. 추가되는 서류들. 자, 이런 흐름으로 큰 맥락을 잡아가시면 굉장히 수월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접수부터 한번 볼게요. 자, 어떠한 환자분이 내원하셨을 때는 접수, 그 사람이 인적사항을 잘 기록을 하셔야 되겠죠? 자, 원클릭의 데스크라는 이 탭을 누르시고 환자분을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보통 우리가 환자분을 정확하게 입력을, 기재를 잘 하시는 거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그분의 주민등록번호가 틀렸거나 그분의 뭔가가 다른 정보들이 들어갔을 때는 이 접수가 제대로 안 된 상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장 기본입니다. 자, 이 접수된 상황에 따라서 이 사람의 국민건강보험 대상자의 본인 부담금이 달라지죠. 나이에 따라서 또는 의원이냐 병원이냐 종별에 따라서 여기에서도 내가 임신부냐 아니면 연세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었고, 자, 의료급여 대상자, 의료급여 1종이냐 2종이냐에 따라서도 본인 부담금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접수는 굉장히 중요한 내역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저렇게 보험일 때, 의료급여 1종일 때 저렇게 보험 구분이 서로 다를 때는 보시는 것처럼 본인 부담금이 달라집니다. 이 본인 부담금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보험 구분에 대한 정보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보험 구분에 일반인지 보험, 건강보험을 가리키는 거, 자, 그 다음에 의료급여 1종, 2종, 또는 차상위에 관련된 이종 장애, 또는 자동차 보험, 산재 보험, 무자격자, 급여 제한자, 여러 가지 구분이 있어요. 이 구분의 탭을 잘 누르셔야 돼요. 자, 여기 있는 이런 경우 굉장히 많죠? 먼저 9월 달에 신경치료를 처음 시작할 때 분명히 의료급여 1종이었어요. 자, 그랬는데 10월에 내원했을 경우에는 보험으로 자격이 변동이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본인 부담금 또한 굉장히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럴 때는요, 반드시 보험 구분에 환자분들을 접수하실 때는 이 환자분 주민번호 옆에 보면 아이콘이 있어요. 이 원클릭 프로그램을 이용하셔서 보시면 이 환자분을 수신조회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의 자격 변동이 있는지 없는지. 자, 이거를 언제 하느냐? 반드시 내원할 때마다 하셔야 돼요. 자, 처음에 접수할 때 한 번만 한다? 그것도 안 되시고요. 자, 아니면 저번 달 하고 이번 달 처음 한다? 이것도 안 돼요. 반드시 내원하는 때마다 자격에 대한 변동이 있는지 없는지 꼭 조회를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자격 변동 꼭 조심하고 잘 조회를 해보셔야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만에 하나 우리가 자격 변동에 있는 그 보험의 구분을 잘못 눌렀다. 자, 실수로 잘못 눌렀다라고 하시면 원클릭에서는요, 이렇게 보험으로 변경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의료급여 1종으로 변경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코멘트가 떠요. 자, 이 사람이 현재 다른 보험 구분으로, 예를 들어서 의료급여 2종으로 되어져 있는데 보험으로 잘못 눌렀을 때는 이렇게 변동하겠습니까? 라는 문구가 뜨죠. 그래서 이 테마가 있기 때문에 혹여나 내가 실수로 잘못 눌렀을 경우에는 이렇게 원클릭 프로그램에서 잡아주는 역할도 있다는 사실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국민건강보험 대상자의 또 하나는요, 요즘에 저출산 문제 굉장히 심각하죠. 네, 정말 전 세계에서 유명한 대한민국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임신부에 대한 혜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 부담금이 다르죠. 자, 임신부에 대한 탭은요, 원클릭에 보면 보험 구분 밑에 기타 자격이 있어요. 거기에 임신부라는 탭을 클릭하시면 똑같이 어떠한 진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본인 부담금이 달라지죠. 자, 이렇게 기타 자격에 체크를 하시고 특정 기호에 F015를 적용하시면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 꼭 챙겨갈 수 있도록 같이 챙겨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차상위 제도에 관련된 그 환자분을 접수하실 때는요, 환자분의 수신 조회를 해보시면 저렇게 차상위
요게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다라는 이런 코멘트가 같이 뜹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보 확인을 누르시면 이 환자분은 본인 부담금이 확 달라져요. 그쵸? 자, 이걸 프로그램에 직접 입력을 해보시면 보험 구분에서 저렇게 이종장애, 차상위는 이종장애로 저렇게 8종을 뜰 거예요. 그러면 저 부분에서 탭이 잘 눌러져 있다라고 하시면 본인 부담금이 250원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런 부분처럼 환자분의 본인의 보험 구분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잘 접수를 하시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죠. 자, 요양병원 입원 환자, 요즘에 고령화로 인해서 병원에 많이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치과에 내원하셨을 때는요, 이렇게 접수하실 때 의료급여, 의료회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요양급여에서 의료사를 지참하셔야만 요양병원 입원 환자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반드시 의료사를 꼭 가져오셔야 되는 경우고요. 자, 그리고 그 환자분의 주민번호를 조회해서 수신자 조회를 해보시면 저렇게 요양병원 입원 여부의 체크란이 분명히 안내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함께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접수하실 때부터 이미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 거죠. 자, 그래서 요양병원 입원 환자분이 이렇게 내원하셔서 의료사를 들고 오셨다라고 하시면 보험 구분에 보험이 아니라 일반으로 등록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 또한 일반으로 본인 부담금이 달라진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자동차 보험 또한 이 부분도 자동차 보험에 관련된 서류에 대한 접수 부분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 저렇게 지급 보증서를 반드시 들고 오셔야 되시고 자동차 보험으로 보험 구분을 탭을 바꾸셔야 된다는 사실. 자, 이렇게 바꾸면 저렇게 사고 접수 번호와 지급 보증 번호가 서로 입력을 잘 하셔야 된다는 부분도 접수하실 때 반드시 빠뜨리시면 안 됩니다. 자, 무자격자와 급여 제한자. 자, 어떠한 이유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경우 또는 요즘 다문화 굉장히 노동자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 또한 급여 제한자일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으로 처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 굉장히 많죠. 접수했는데 같은 사람 쩌라락. 저희 치과는 저렇게 김정자님 환자를 넣으면요, 10명 이상이 뜹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떤 부분들에서 이 환자분이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는지 반드시 꼭 확인하시고 동명이인은 접수를 잘 진행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접수를 잘 하셨어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진료를 받다라고 하시면 사전 등록과 보험 청구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치과에서는 스케일링을 진행하셨을 때 사전 등록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경우죠. 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치과의 진료팀 내에서 이미 연일회로 설명을 하시고 수납을 하려고 딱 나왔더니 이미 이 사전 등록이 다른 치과에 되어 있는 경우, 그럼 굉장히 금액이 달라지죠. 그리고 환자분도 화를 굉장히 많이 내시기 때문에 자, 사전에 연일의 치석제를 진행하기 전에 이 사전 등록이 되어져 있는지 보시고 아직 쿠폰이 남아있는지 확인하셔야 되는 경우예요. 자, 그래서 반드시 남아있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신청 버튼 잘 누르셔서 잘 등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자, 의료급여 또한 예전에는 시청에 직접 가서 등록을 했지만 지금은 치과에서 이렇게 사이트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자, 환자분의 원클릭에 보시면 환자분의 주민번호 옆에 보시면 아이콘, 수신자 조회 옆에 보시면요, 저렇게 치아 아이콘이 있어요. 그러면 치석 제거 조회를 한다든지 틀니 유지 관리 또는 틀니 임플란트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사전 등록할 수 있는 탭이 있습니다. 자, 요걸 조회했을 때 임플란트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든지 틀니가 등록이 되어 있다든지 이 상태를 현재 볼 수 있는 경우죠. 자, 이런 경우 있어요. 사전 등록했는데 번호가 정확하게 안 보이고 등록 번호가 별표로 땡땡땡땡 나와 있을 경우. 자, 이런 경우는 우리 치과가 아니라 다른 치과에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는 이렇게 별표로 보인다는 사실, 다 아시고 계시는 내용이죠. 하지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틀니 유지 관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사전 등록을 진행하시고 그에 따른 비용이랄지 기타 등등 안내사항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틀니 유지 관리에 대한 또한 반드시 사전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사전 등록을 잘 진행하셨다라고 하시면 진료팀 내에서 일단 차팅을 잘 해주시겠죠. 그리고 나면 데스크에서는 이 보험 청구 클릭을 누르셔야 돼요. 자, 보험 청구에 대한 항목을 누르셔야 이 사람이 오늘 내야 될 금액, 수납 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자, 차트를 잘 보세요. 자, 오늘 사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치근단 촬영 판독료가
내 항목에 빠져 있습니다. 그죠? 차트는 이미 잘 기재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치근단 차량 판독료가 빠져 있다. 자, 이런 경우에 수납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차트에 있는 내용을 기재를 하셔야 되는 경우죠. 자, 다음은 자, 46번 CC가 타치과에서 임플란트를 제거를 하고 실밥만 뽑아주세요 라는 CC였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초진이든 재진이든 진찰료만 받는 게 아니라 후처치 비용도 받을 수 있죠. 산정 기준을 정확히 아신다라고 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험 청구를 하실 때는 잘 적용하셔서 청구를 하셔야 되겠죠. 자, 다음은 크라운 탈락된 거예요. 자, 치아가 빠졌을 때 다시 보철물을 재부착해주고 그리고 나서 교합 조정을 같이 했네요. 자, 이때 보철물 재부착과 교합 조정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죠. 자, 이때는 교합 조정술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우리가 정확하게 보험 청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자, 그리고 가장 기본은 진료 기록부에 적혀 있는 내용이 치과 프로그램 원클릭에 정확하게 입력을 하셔야 돼요. 자, 만약에 치과 진료 기록부에는 있지만 원클릭 프로그램에 우리가 입력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시면 이 수납 금액도 달라지고 우리 치과에 뭔가 오류가 생기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를 진료 기록부와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동일화시키는 작업. 자, 요거는 보험 청구 작업이라고 보시는 거죠. 자, 가장 기본인 우리가 보험 청구의 산정 기준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정확하게 올바르게 청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한 번 더 점검하셔야 되시고요. 자, 이번에는 검진이에요. 검진과 함께 진료를 했을 경우에는 특히 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영유아, 성인, 생애 전환기의 구강 검진은 당일날 어떠한 진료를 같이 했을 때는 반드시 진찰료 50%가 들어간다는 거, 또는 30일 이내에 다시 내원했을 경우 또한 진찰료 50%가 산정된다는 사실도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직접 입력을 해보시면 진료 구분의 초진이 아니라 구강검진 초진으로 눌러야만 금액이 달라지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도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처방전 발행이에요. 수납을 보통 진행하거나 어떤 부분들을 진행했을 때, 특히 외과적인 처방을 진행했을 때는 이렇게 처방전이 나갈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보통 우리가 이제 4대 보험을 들어가 있는 이렇게 건강보험료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시면 처방전 구분에 건강보험 탭을 누르시겠죠. 자, 그렇지만 교정을 위한 발치 또는 비보험의 임플란트, 자, 이런 경우에 진행한 경우는 그 건강보험 탭이 아닌 비급여 기타라는 부분에 클릭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비급여에 관련된 처방전도 발행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처방전을 드렸는데 분실로 인해서 처방전을 다시 뽑아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사용기간이라는 게 있죠. 우리 처방전에도 유효기간이 있어요. 처방전에 보시면 처방전 유효기간 7일이라고 적혀져 있죠. 자, 이 경우에 7일을 넘어서서 그 뒤에 오셔서 처방전을 다시 재발행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 또한 비급여 처방전으로 발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산정 기준들은 우리가 그 보험 청구 산정 기준 책을 통해서도 많이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특히 내가 데스크 업무를 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이런 보험 청구에 대한 내용들을 잘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다음은 자동차 보험 청구예요. 자, 환자분이 진료를 받았을 때 보험 구분을 자동차 보험으로 클릭하시고, 자, 본인 부담금이 저렇게 0으로 된다는 사실도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자동차 보험을 청구하실 경우에는 저렇게 월별로 조회를 하시고 탭을 자동차 보험으로 조회를 하셔서 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일반적인 건강보험이랄지 의료급여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저렇게 탭을 청구 대상에서 원클릭에 대한 탭은 건강보험 의료급여 저렇게 탭을 누르시고요. 조회 버튼을 눌러서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내가 청구를 정말 잘했다라고 하시면 이 청구를 30일 이내에 결과 통보가 올 거예요. 그러면 이 결과 통보서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 또한 데스크의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보험 청구 담당자가 있으면 보험 청구 담당자가 하시면 되시고요. 만약에 보험 청구 담당자가 따로 없고 우리는 데스크 쪽에서 담당을 한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결과 통보서 확인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보험 청구에 대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삭감이 됐는지 조정된 부분을 한번 보시고 이 조정된 내용들을 한번 다시 보셔서 우리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시면 이의 신청까지 또는 재심사 조정까지 청구를 진행하시는 게 데스크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빠뜨리지 않도록 챙겨 가셔야 되는 부분이죠. 자, 다음은 데스크의 꽃, 어떻게 보면 가장 하이라이트, 수납인 것 같아요. 제가 저희 데스크 팀장한테 그 데스크에서 가장 제일 좋은 하이라이트, 가장 중요한 업무 하이라이트 뭐니? 라고 했을 때 수납, 당연히 돈이라고 얘기합니다. 치과는 어찌 보면 환자분들한테 봉사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익식단이기 때문에 이 매출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환자분이 진료를 받고 가시면 수납 버튼을 누르시면요. 저렇게 오늘 본인이 얼마를 내셔야 되는지 수납 버튼에 금액이 뜰 거예요. 그러면 받을 금액에 보시면 그 밑에 카드로 하실 건지 현금으로 하실 건지 기타 온라인 계좌이체도 가능하니까요. 자, 이런 방법들을 통해 할 건지 자, 이걸 선택을 누르시면 자, 아래와 같이 금액이 들어갈 거예요. 자, 이렇게 진행을 하셔서 카드별로, 현금별로 또는 기타 온라인별로 해서 이렇게 수납에 대한 어떤 형태로 수납을 했는지 반드시 관리가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 자, 현금 영수증은 반드시 10만 원 이상부터는 의무입니다. 근데 저희 치과 같은 경우에는 10,000원 이상이면 무조건 그냥 다 현금 영수증 처리를 그날 바로 해요. 그래서 이 현금 영수증도 잘 관리해 주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거죠. 자, 이 받을 금액이 0원이다 라고 하실 경우에는 밑에 아마 우리 아까 카드로 수납을 하겠습니다 또는 현금으로 수납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받을 금액이 저렇게 0으로 뜰 거예요. 그래서 합계에 대한 금액을 잘 누르시면 되시고요. 자, 만약에 수납 금액이 비급여였다 라고 하는 경우는 자, 저렇게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누르시고 나서 수납 버튼을 누르시고 자, 밑에 환자 본인 부담금이 아마 0으로 뜰 거예요. 자, 이 경우에 이 본인 부담금, 만약에 금액이 50만 원이다 라고 하시면 해당하는 50만 원을 저렇게 기재를 해주시면 카드 선택을 하든 현금으로 하든 이렇게 하면 합계에 50만 원 뜰 거예요. 그래서 이 비급여 부분은 따로 금액을 수동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시고 만약에 수동으로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면 프로그램에 원클릭 세팅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거 제일 중요하죠. 그 어떤 환자분이 오셨을 때 그 환자분에게 이 환자분이 토탈 얼마, 1,000만 원, 5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토탈 금액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걸 보통 수납 계획이라고 하죠. 자, 원클릭에는 굉장히 중요한데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이 핵심, 네, 요 부분이요. 수납 계획이 탭이 있어요.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자, 환자분이 내원하셨을 때 수납 계획 입력을 누르시면 자, 이런 탭이 뜰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 환자분의 토탈 금액을 수납 계획명, 저는 임플란트로 일단 예시를 집어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200만 원이다 라고 하시면 금액을 저렇게 넣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종료 일자, 마감 일자를 반드시 설정하셔야 돼요. 만약에 12월 28일까지다 라고 하시고 200만 원 토탈 금액을 입력합니다. 자, 그러시면 환자분의 수납 탭에 보시면요. 저기에 수납 계획 입력, 예상, 수납 예정 금액, 토탈 200이라고 떠요. 자, 200만 원이면 이 사람은 전체적인 진료를 하는 임플란트에서 총 200만 원 수납을 하셔야 되는구나 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중에서 일부를 얼마를 냈다.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수납 계획에서 저렇게 계획이라는 화살표가 있을 거예요. 저 화살표 탭을 누르시면 아까 제가 임플란트라는 이름으로 집어넣었잖아요. 임플란트 이름이 뜰 거예요. 자, 이 임플란트 이름 버튼을 누르시고 거기에 50만 원을 먼저 수납 계획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수납 예정이 원래 200이었던 게 밑에 자, 현재 50만 원을 수납한 나머지 차액 150만 원이 수납 예정 금액으로 뜰 거예요. 이렇게. 자,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전체적인 환자의 토탈 금액이 얼마이고 지금 현재 얼마 수납했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내셔야 되는지 이런 수납 계획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또는 영수증에 관련된 내용 굉장히 많죠. 연말정산 영수증도 반드시 데스크에서는 잘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이고요. 자, 또는 세부 산정 내역서, 특히 요양병원 환자분들
이런 경우에는 세부 산정 내역서를 반드시 많이 제출을 하게 돼요.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잘 뽑으셔야 되는데, 자, 특히 수납하시고 나면 제일 밑에 영수증 발급 옆에 보시면 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서 발급이라는 탭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탭을 누르시면 바로 출력 가능하고요. 자, 또는 이렇게 출력했을 때 말고 다른 방법은 조회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우리가 그 청구했을 때 청구 탭이 있었죠? 여기에서 조회를 하셔서 일반으로 탭을 누르시면 조회를 하시면 환자분의 리스트가 뜰 거예요. 자, 이 옆에 보시면 프린터 모양 있습니다. 이것 또한 세부 산정 내역서를 뽑을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편하신 방법을 통해서 이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영수증 취소예요. 자, 영수증을 하시고 나서 취소된 부분도 굉장히 있을 거예요. 카드, 현금 영수증, 기타 등등. 자, 취소에 대한 내역들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원클릭의 또 하나의 장점. 자, 요거죠. 단말기를 연결하시면요. 이렇게 우리가 카드 결제를 하거나 어떤 결제를 하시면 영수증 나오잖아요. 그 영수증에 이렇게 예약 시간이 같이 타이핑이 됩니다. 그래서 원클릭의 장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을 활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나머지 기타 업무 중에는요, 데스크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사보험일 거예요. 사보험에 관련된 내용에 대한 구비 서류들을 잘 보관하셔야 되시고, 그 양식 또한 회사별로 좀 달라요. 이 양식들은 그 회사에 전화하셔서 팩스로 받으셔도 되시고, 환자분이 직접 들고 오셔도 되십니다. 그래서 이 양식을 작성하셔서 드리면 되는 거죠. 그리고 치료 확인서, 이렇게 사보험에 제출할 것들. 자, 또는 각종 서류들 굉장히 많죠. 거기에 뭐 진단서도 있고 의뢰서도 있고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런 서류 또한 데스크에서 관리하는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자, 판독 소견서 또한 마찬가지죠. 자, 우리가 사랑니에 완전 매복치를 발치할 때 CT를 청구할 경우는 반드시 판독 소견서를 이렇게 비치를 하셔야 됩니다. 이 또한 데스크에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잘 비치가 되어 있는지. 자, 적출물 관리. 요즘은 치아를 뽑고 나서 가져가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가시는 게 아니라 적출물에 대한 동의서를 반드시 작성하시고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사실도 데스크에서 꼭 챙겨가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스크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업무들을 한번 리스트를 정리했어요. 만약에 우리 치과에 이런 부분들이 잘 정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시면 조금 더 여러분들의 치과에서는 업무하시기 굉장히 수월하실 거예요. 빠뜨리지 않도록 하시고 내가 데스크 업무를 담당했다라고 하시면 한 번 더 숙지를 하셔서 하시면 치과에서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